여보, 당신 맞죠? 미나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외아들 준호의 결혼식장에 나타난 중년 남자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15년 전 바다에서 실종된 남편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나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바라봤습니다.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그의 눈빛에는 아무런 기억도 알아봄도 없었죠. 사람들은 그를 한지훈이라 불렀습니다. 해외 수산업계의 거물이라고 했죠. 신부 아버지인 임성민 회장조차 극진히 모시는 귀한 손님이었습니다. 미나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되어 살아 돌아왔다니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죠. 대체 지난 1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는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던 그날로요. 15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동해안 어느 항구 도시의 작은 약국.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죠. 서민아는 하얀 가운을 입고 약 선반을 정리하며 시계를 흘끔 봤습니다. 남편 태준이 오늘 배를 타고 나간다고 했었죠. 독도 인근 해역 생태계 조사라며 일주일쯤 걸린다고 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이었던 강태준은 심해 탐사 전문가였습니다.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미나는 늘 불안했습니다. 바다는 아름답지만 동시에 무섭기도 했으니까요. 여보, 나 출발합니다. 아침 일찍 태준이 약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방수 점퍼를 입고 큰 배낭을 메고 있었죠. 미나는 손님에게 약을 건네고는 서둘러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날씨 예보 확인했죠? 태준이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 베테랑 선장님이 함께 가시니까. 그리고 요즘 기상 예보 얼마나 정확한데. 미나는 남편의 방수 점퍼 지퍼를 올려주며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구명조끼 꼭 입고 있어요. 태주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았어. 금방 다녀올게. 그리고 돌아오면 우리 준호 생일 파티 크게 하자. 당시 8살이었던 아들 준호는 학교에 가고 없었습니다. 태주는 아쉬운 듯 아들 사진이 붙어 있는 약국 벽을 바라봤죠. 준호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아빠가 생일 선물 엄청 큰 거 사올게. 미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물은 필요 없고요. 무사히만 돌아오세요. 그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태주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죠. 사랑해, 미나야. 이번 조사 끝나면 우리 가족 여행 가자. 미나도 남편을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이에요. 태준이 약국을 나서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미나는 유리문 너머로 남편의 뒷모습을 지켜봤죠. 방수 점퍼를 입은 남편이 항구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그 느낌을 떨쳐냈죠. 그냥 기분 탓이라고, 곧 돌아올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오후 날씨가 급변했습니다. 맑던 하늘이 순식간에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죠. 약국 안에서도 창문이 덜컹거릴 정도였습니다. 미나는 걱정스럽게 밖을 내다봤습니다. TV를 켜자 기상특보가 나오고 있었어요. 태풍이 예상보다 빨리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손님들도 한마디씩 했습니다. 약사님, 바다에 나간 배들 위험하겠는데요.
어서 들어와야 할 텐데. 미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권 받기라는 안내만 들렸죠. 진정하자. 선장님이 베테랑이시잖아. 미리 육지로 돌아오셨을 거야. 스스로를 달래며 약고기를 계속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미나는 준호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뉴스를 봤습니다. 태풍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었죠. 독도 인근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꽉 쥐고 남편의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가도 전화는 오지 않았죠. 새벽 2시쯤 미나는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들짝 놀라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민아 씨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공식적인 말투였죠.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해양경찰청입니다. 강태준 연구원님 보호자이신가요? 미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져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네, 제가 아내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에 미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죠. 오늘 오후 독도 인근 해상에서 조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태준 연구원님이 탑승하신 조사선이 전복됐습니다. 미나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지금 수색 작업 중입니다만 악천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상황 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이럴 수가 없어. 그날 밤은 미나의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미나는 해양경찰서와 연구소를 오가며 소식을 기다렸지만 조사선은 전복된 채 발견됐고 태준을 포함한 2명은 실종 상태라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미나는 매일 항구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제발 살아서 돌아와 달라고 빌었습니다. 8살 준호는 이유도 모른 채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미나는 곧 온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스스로도 믿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해양경찰에 연락이 왔습니다. 연안에서 시신 항구가 발견됐고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영안실에서 미나는 젖은 지갑과 방수 점퍼, 태준의 신분증을 보았습니다. 가슴에 수놓인 이름표 강태준. 그 순간 미나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8살 준호는 영정 사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어디 갔어요? 미나는 대답하지 못하고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삶은 버거웠습니다. 미나는 낮에는 약국을, 밤에는 당직을 섰고 주말에는 출장 조제를 다녔습니다. 잠은 하루 4~5시간이 전부였습니다. 준호는 어린 나이에도 엄마의 고생을 알았습니다. 학원도 다니지 않고 혼자 공부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준호는 늘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고 결국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장학금까지 받았습니다. 미나는 영정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의대 갔어요. 준호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며 간호사 지수를 만났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미나는 기뻤지만 혼주석에 혼자 앉을 생각에 마음 한켠이 비어 있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미나는 영정 사진을 안고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우리 아들 결혼식이에요. 와주세요. 결혼식 당일 예식장은 붐볐습니다. 미나는 혼주석에 홀로 앉았습니다. 그때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신부 아버지 임성민 회장이 누군가를 정중히 안내하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나는
그 중년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춘 듯 굳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그 얼굴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미나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눈앞의 중년 남자는 분명 남편 강태준이었습니다. 광대뼈와 콧날, 입꼬리까지 모든 것이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낯선 사람처럼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임성민 회장이 소개했습니다. 사부인, 이쪽은 한지훈 대표님이십니다. 제 사업 파트너입니다. 한지훈이라 불린 남자는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목소리에 미나의 몸이 굳었습니다. 태준과 똑같은 음성이었습니다. 미나는 겨우 인사를 돌려주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다리는 풀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알아봄이 없었습니다. 정말 처음 만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예식이 시작되자 미나는 정신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시선은 계속 그에게 향했습니다. 고든 자세와 고개를 끄덕이는 습관까지 모두 태준과 같았습니다. 한지훈이 재킷을 벗는 순간 미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오른쪽 어깨에 길게 난 흉터가 보였습니다. 대학 시절 스쿠버 다이빙 사고로 생긴 미나가 직접 치료받게 했던 그 흉터였습니다. 의심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피로 연장에서도 미나는 그를 지켜봤습니다. 한지훈은 홍어 위에 막걸리를 살짝 뿌려 먹었습니다. 태준만의 버릇이었습니다. 미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날 무렵 임성민 회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은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12년 전 부산 항만에서 기억을 잃은 남자를 만났고 이름도 과거도 없는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외상성 기억상실 진단을 받았고 회장이 한지훈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줬다고 했습니다. 그는 바다와 수산물에 천재적인 감각을 보였고 결국 독립해 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미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5년 전 이미 장례를 치른 자신을 그는 찾을 수 없었을 테니까요. 미나는 부탁했습니다. 한 대표님을 다시 한 번만 만나고 싶습니다. 회장은 다음 날 호텔에서의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미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는 사실과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현실이 뒤섞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한지훈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정중했고 침착했습니다. 대표님, 혹시 과거 기억이 전혀 없으신가요? 그 순간 한지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년 전 이전의 기억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심각한 충격으로 기억이 봉인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돌아올 수도 있고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뿐이었다고 했습니다. 가끔 바다와 관련된 꿈을 꾸지만 깨어나면 모두 흐릿해진다고 했습니다. 그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무의식적으로 컵을 2번 돌렸습니다. 미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태준의 버릇이었습니다. 미나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생선 모양 열쇠고리였습니다. 한지훈은 잠시 들여다보다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미나는 조심스럽게 부산을 안내해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임 회장의 은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는 말로 설득했습니다. 한지훈은 하루 정도라면 괜찮다며 수락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자갈치 시장에서 만났습니다. 한지훈은 생선을 보며 자연스럽게 어획 시기와 바다를 짚어냈습니다. 스스로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홍어 가게 앞에서 그는 멈춰 섰습니다. 이건 사흘 정도 사갔네요.
그리고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홍어는 막걸리랑, 미나는 남편도 그렇게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한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전날 자신도 같은 행동을 했다는 걸 떠올린 듯 했습니다. 점심으로 물회를 먹던 중 한지훈은 무의식적으로 설탕과 깨를 넣었습니다. 태준이 늘 하던 방식이었습니다. 한 숟가락을 뜬 그는 손을 멈췄습니다. 익숙한 맛에 두통이 밀려온다고 했습니다. 미나는 결심했습니다. 오후에 꼭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다고 말했고 한지훈은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택시는 영도로 향했습니다. 바다가 보이자 한지훈은 낯설지 않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오래된 주택가 골목에서 그의 걸음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미나는 낡은 대문 앞에 섰습니다. 자신과 남편이 살던 집이라고 했습니다. 한지훈의 손이 문고리 쪽으로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순간 심한 두통이 찾아왔고 미나는 그를 부축해 평상에 앉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던 한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자신을 여기 데려왔는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미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 남편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한지훈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한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제 남편이라고요? 처음 본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듣다니요. 미나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비닐에 쌓인 오래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와 어린 소년이 부산 앞바다를 배경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게 저고 아이가 준호입니다. 15년 전 사진입니다. 한지훈은 사진 속 남자를 바라보다 손을 떨었습니다. 얼굴선과 콧날, 오른쪽 귓볼까지 자신과 완전히 같았습니다. 미나는 그의 오른쪽 어깨를 가리켰습니다. 스쿠버 다이빙 사고로 생긴 흉터예요. 대학생 때였죠. 한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이름은 강태준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이었고 태풍 사고로 실종됐어요. 시신이 발견됐다고 해서 장례까지 치렀습니다. 한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한지훈입니다. 기억이 없다고 해서 남편일 수는 없습니다. 미나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물회에 설탕을 넣고 홍어엔 막걸리를 뿌립니다. 긴장하면 컵을 2번 돌리고 왼손잡이지만 젓가락은 오른손으로 씁니다. 한지훈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15년을 함께 산 아내니까요. 한지훈은 사진을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을까요? 미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사고 때문입니다. 잠시 침묵 끝에 한지훈은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미나는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가자고 했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태종대로 향했습니다. 전망대에 오르자 끝없는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이 바다를 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런데 가슴이 아픕니다. 미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청혼했어요. 석양 질 무렵 반지를 떨어뜨려서 둘이 웃으며 뛰어다녔죠. 그 순간 한지훈의 머릿속에 섬광이 스쳤습니다. 석양, 무릎 꿇은 남자, 울며 웃는 여자, 굴러가는 반지. 한지훈은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뭔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미나는 그의 곁에 서서 등을 토닥였습니다. 잠시 후 한지훈이 물었습니다. 제가 정말 강태준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미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배꼽 오른쪽 아래에 점이 있어요. 한지훈은 셔츠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 자리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나는 그를 안았습니다. 당신이에요. 한지우는 잠시 굳어 있다가 천천히 미나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가슴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품이 자신이 돌아와야 할 자리라는 것을요. 석양이 바다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18년 전 바로 그 시간처럼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날 밤 한지우는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고 손에는 가족 사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강태준이라는 이름을 되뇌어 봤지만 실감은 나지 않았습니다. 새벽녘에 잠들었고 폭풍 우치는 바다의 꿈을 꿨습니다. 배가 흔들리고 물속으로 가라앉는 감각,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아. 식은땀을 흘리며 깼을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한지우는 호텔을 나와 광안리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듣자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미나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한지우는 사고 당시의 꿈을 꿨다고 말했고 미나는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한지우는 두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기억이 끝내 돌아오지 않으면 자신은 강태준이 아닌 채로 살아가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미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억이 없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바다는 붉게 물들었고 두 사람은 말없이 일출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오후 미나는 영도의 집으로 한지훈을 데려갔습니다. 작은 마당과 생활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이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결혼 사진 앞에서 한지훈은 오래 서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다는 말에 미나는 그 시절이 정말 행복했다고 답했습니다. 준호의 방에서 한지훈은 아이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를 기다리다 포기하게 된 아이의 글을 읽고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거실 벽장에는 그의 옷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를 꺼내 입자 몸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들어섰고 낯선 한지훈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미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지훈이 아버지일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다고 말했습니다. 한지훈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5년 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가 눈앞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아버지세요? 미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준호야. 내 아버지가 맞아. 한지우는 무릎을 꿇고 준호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었다. 준호는 한지훈의 얼굴을 바라보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한지훈은 망설이다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내 곁에 없어서. 미나도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잠시 후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지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채 살아왔고 임성민 회장을 만나 새로운 이름으로 살았다는 말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못 봐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돌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미나는 기억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했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저녁 식사 후 한지우는 앨범을 함께 보며 놓친 시간을 채우려 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된장찌개를 먹던 중 한지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 맛 아는 것 같습니다.
눈을 감자 희미한 장면이 스쳤습니다. 아침 식탁과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미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나야. 설거지를 하던 그의 모습에 미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한지우는 호텔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현관에서 물었습니다. 내일 또 오실 거죠? 그럼 내일 또 보자. 호텔 방으로 돌아온 한지우는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강태준이라는 이름은 아직 어색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평화로운 바다와 웃음소리였습니다. 아빠, 아이를 안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한지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 기억의 문은 아주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설명 중복 감정, 묘사를 과감히 정리, 톤을 했습니다로 통일, 2000바이트 이내로 압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지우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전날 밤의 꿈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평화로운 바다와 웃음소리, 아이를 안던 감각이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거울을 보며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강태준.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산항에 가고 싶다고 했고 미나는 동행을 약속했습니다. 부두를 걷는 동안 한지우는 처음 정신을 차렸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아무 기억도 없이 떠돌던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 임성민 회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미나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두 끝에 앉아 한지우는 물었습니다. 15년 동안 혼자 준호를 키우며 힘들지 않았느냐고요. 미나는 힘들었지만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왔고 그 아이 덕분에 무너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지우는 미나를 안으며 미안하다고 반복했습니다. 그때 임 회장의 전화가 왔습니다. 한지우는 베트남 출장을 취소하고 한국에 남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을 찾았다고 했고 임 회장은 그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그날 이후 한지우는 매일 영도 집을 찾았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조금씩 자리를 되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자갈치 시장에서 오래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한지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거실에서 미나와 춤을 추던 장면이 스쳤습니다. 이 노래 우리 같이 춤췄던 것 같습니다. 미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 한복판에서 조용히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날 밤 한지우는 또 다른 꿈을 꿨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떨며 기다리던 자신과 아기를 안고 울던 순간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는 미나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가 태어났던 기억이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세 사람은 사망신고를 취소하고 신분을 복구했습니다. 강태준 맞습니다. 그 말이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후 세 사람은 태종대를 다시 찾았습니다. 석양이 지는 전망대에서 태준은 반지를 꺼냈습니다. 15년 늦었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미나는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부부가 되었습니다. 한 달 뒤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세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모든 기억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사랑했고 가족이었고 다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태주는 미나와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 위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